요 며칠 이란이랑 미국 문제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잖아요. 와, 이제 살았다 안도의 한숨 내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근데 어쩌면 이게 아주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반등이 진짜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반등이 진짜 V자 반등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추락의 시작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딱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죠. 오늘 저랑 같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을 때 전문 투자자들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그저 오르겠지 하고 바라고만 있을 때 그들은 데이터를 보면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전문가들이 대체 뭘 보고 있는지,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요. 앞으로 갈 길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잘 풀리길 바라죠. 하지만 스마트머니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대비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극과 극이죠. 시나리오 A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고 시장이 V자로 확 반등하는 정말 해피엔딩이고요. 반면에 시나리오 B는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전쟁이 질질 끌리면서 유가는 폭등하고 시장은 계단식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진흙탕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거죠. 과연 시장은, 특히 스마트머니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스마트머니는 시나리오 B,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째, 이란 지도부가 지금 완전 강경파로 바뀌어서 협상 자체가 어려워졌고요. 둘째, 전세비 원유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역 통행량이 벌써 70%나 줄었대요. 거의 마비 수준이죠. 그리고 셋째, 채권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건 이거 금방 안 끝나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쟁이 길어져서 유가가 폭등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금리 인하로 우리를 구해줬던 연준, 즉 연방준비제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버립니다. 구명조끼가 사라지는 셈이죠. 자, 그럼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자기 돈을 어디로 옮겨서 지키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돈을 어디로 옮기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돈의 흐름을 보면 시장의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와, 60조 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불과 며칠 만에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데서 빠져나와서 현금성 자산, MMF 같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돈의 액수입니다. 60조 원.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기관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 60조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4개의 안전 피난처, 일종의 방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달러와 현금. 둘째,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돈을 버는 미국 전통 에너지 주식. 셋째, 전쟁이 나면 당연히 수요가 폭발하는 미국 방산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클래식한 안전자산이죠. 바로 실물금입니다. 지금은 이 4가지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3가지 생존 원칙이라는 필터를 드릴 테니까 이걸로 한번 내 종목들을 걸러보세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가격 결정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전기세 같은 원가가 막 올랐을 때 그 오른 만큼을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다 옮겨도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그런 회사냐는 거죠. 비싸졌네. 그래도 이건 사야지 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필수 소비재나 독점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그렇겠죠. 반대로 가격 조금만 올려도 다른 회사 제품으로 다 떠나버리는 그런 경쟁이 치열한 회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가격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회사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달러 역학입니다. 지금처럼 달러가 엄청 비싼 소위 킹달러 시대잖아요. 이럴 때 비싼 달러 주고 원자재 사와서 한국에서 원화로 파는 회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근데 반대로 생산은 원화로 하고 물건은 해외에 팔아서 비싼 킹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은 오히려 땡큐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회사는 달러를 벌어오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달러에 의존하는 회사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 필수재냐 선택재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위기가 오면 당장 지갑부터 닫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안 사죠? 명품 가방, 최신 가전제품 이런 거부터 줄이죠. 이런 게 선택재입니다. 반대로 전기, 통신, 국방처럼 이게 없으면 세상이 멈춘다 하는 것들이 바로
필수제, 필수 인프라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디에 속하나요? 지금 스마트머니는 철저하게 이런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인프라 쪽으로만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을 다 통과했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뭐예요? 전쟁 때문에 바닷길이 막혀서 부품 하나가 안 들어오면 공장은 그냥 멈추는 겁니다. 내 회사가 중동처럼 위험한 지역을 거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부품을 구해올 수 있는지, 이 공급망이 튼튼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최종 점검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실행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표입니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종목들을 하나하나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만약에 세 가지 원칙을 모두 혹은 그 이상 통과했다? 그럼 걱정 마세요. 오히려 주가 떨어질 때 더 살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튼튼하니까요. 그런데 한두 개밖에 통과를 못했다면 이건 물이 새는 방패 같은 겁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만드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원칙도 통과하지 못했다면 이건 손절이 아닙니다. 구출 작전이에요. 잠깐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오면 무조건 뒤로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전쟁과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대응의 영역이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까 하고 예측하고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결정하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성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이 이 험난한 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في أكبر